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 열받으면 팽창한다. 자,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해 볼까요? 좀 뭐 까다로운 것들 좀 배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자, 열량 했어요. 열량. 자, 열량 물체가 이동한 열의 양. 단위는 킬로칼로리랑 칼로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1kcal의 의미했죠? 1kcal. 물 1kg의 온도를 15도씨에서 16도, 1도씨로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그리고 우리 또 뭐 했냐면은 비열했죠, 비열. 자, 비열이란 건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그래서 물은 비열이 얼마라고 그랬죠? 자, 물은 비열이 바로 나오네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니까 물의 비열은 1이었어요. 1. 자,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고 상대적으로 납은 비열이 작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물은 자,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고 자, 구리는 예를 들어서 굴이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약 0.1kcal. 자, 그러니까 얘는 1kcal만 있으면 1도씨가 올라가고 얘는 0.1만 있어도 1도씨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굴이랑 물 중에 누가 더 온도가 크게 변하냐면 구리가 온도 변화가 크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기 때문에. 왜냐면 비열이 작아요. 자, 반면에 자, 물은 1도씨 올리는데 구리보다 열량이 10배 더 많이 필요하니까 자, 물은 온도 변화가 적어요. 온도 변화가 작다. 이유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적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우리 뭐 바닷물이랑 철판 얘기하면서 했었죠. 자, 그래서 뭐 비열에 대한 계산식 어떻게 계산했냐면 열량을 질량과 온도로 나눠주면 됐죠. 자, 반면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됐습니까? 단위도 했었죠.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그래서 킬로그램이 의미하는 건 1kg, 도씨는 1도씨. 그래서 비열의 단위만 봐도 비열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1kg을 1도씨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자,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은 자, 이제 열 팽창. 팽창이란 건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기줄이 여름에 쭉 늘어져 있는 거 있죠? 자, 그런 거 여러분이 쭉 보고 자, 열 팽창.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질량이 경우. 같은 두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 이건 아니고요. 자, 봅시다. 이 영상이죠? 물질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다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 삼각 플라스크 2개, 물, 에탄올, 유리관, 수성 잉크, 구멍 뚫린 고무 마개, 유성펜, 면장갑, 보안경,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면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합니다. 실험할 때에는 뜨거워진 유리기구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실험을 하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선생님께 알리고 열기를 식힌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봅시다. 두 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물과 에탄올을 가득 채우고 물하고 에탄올. 물에는 빨간색 잉크를, 에탄올에는 파란색 잉크를 섞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유리관을 꽂은 고무마개로 각각 막고 수조 안에 나란히 놓습니다. 두 유리관 속 액체의 처음 높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하고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 변화를 관찰합니다.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액체에 열을 가하면 자, 아까 요 빨간 게 물이었고 파란 게 에탄올이었죠? 자, 육안으로 봐도 에탄올이 더 많이 올라갔다. 즉, 에탄올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팽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액체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올까요? 자, 책으로 돌아오면 이제 자, 실험 받고 자, 거기 우리 279페이지. 자, 아까 우리 실험 물하고 에탄올 갖고 했죠? 물하고 에탄올 갖고 하니까 가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늘어나요. 자, 우리 부피가 늘어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팽창된다는 말을 쓰죠? 자, 팽창되는데 자, 이것처럼 자, 근데 높이가 달라요. 아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갔죠? 에탄올이 더 높이 올라갔죠? 자, 이것처럼 온도가 높아질 때 자,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열팽창.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졌다는 건 뭐 때문이에요? 열 때문이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한다. 자, 근데 아까 봅시다. 자, 고체나 액체의 경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자, 아까 물하고 에탄올 중에 에탄올이 더 많이 팽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열을 가했어요. 아까 물하고 에탄올에 똑같은 열을 뭐 같은 물에다 뜨거운 물에 달렸으니까 같은 열이 생겼겠죠? 그랬더니 물과 에탄올이 늘어난 부피가 다르다. 즉 물질의 뭐에 따라서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열팽창은 우리 뭐를 갖고 설명할 수 있냐면 입자 운동 또는 우리 분자 운동. 그림을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물질들이 여러 가지 있죠? 자, 고체 물질들이 있는데 자, 요 안에 있는 물질들 자, 고체 물질들이 이렇게 딱 박혀 있죠? 자, 딱 박혀 있고 자,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해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위아래로 딱 붙어갖고 진동을 하긴 해요. 자, 근데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은 아까는 요 정도만 진동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보다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범위가 더 커져요. 자, 진동하는 범위가 더 커지니까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요? 공간의 크기도 커지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온도가 낮을 때.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뭐 얘가 온도가 낮을 때죠? 온도가 낮을 때. 자, 반면에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죠? 얘는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차지하는 공간인 길이나 부피가 팽창한다. 그래서 아까는 요만했었죠? 자, 요만했었는데 가열을 하니까는 부피가 이만큼 증가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육안에 눈으로 딱 띌 정도로 크게 증가하진 않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린 거예요. 자, 얘도 액체 봅시다. 액체도 열을 가열하면은 처음에는 여기 움직임들이 좀 요 주변에서만 움직였죠? 자, 근데 여기 육안으로 보면 아까보다 움직임들이 훨씬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팽창을 해요. 그래서 수온이 높아지면은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갖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름, 장마철 그럴 때 보면은 바닷물이 범람하는 경우도 있죠. 자, 넘어갑시다. 자, 열팽창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고체나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다림이나 토스터에 쓰는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금속에 있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물질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열팽창이 작아요. 자, 열팽창이 작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자, 아래에 있는 건 열팽창이 커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돼갖고 위쪽은 열팽창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휘어지고 아랫부분은 열팽창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휘어져요. 자, 그러다 보면은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처음에는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었죠? 자, 반듯한 모양인데 아랫부분이 더 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아랫부분이 더 휘면서 이렇게 살짝 휘어요. 이렇게 살짝 휘면서 자, 아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딱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었었죠?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바이메탈들 여러분 적정 온도가 되면 딱 꺼지는 장비들 있죠? 그런 물질들에는 다 바이메탈이 있어요. 자, 바이메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한쪽으로 구부러져서 전류를 차단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발명품이죠, 여러분. 자, 바이메탈이란 것. 그리고 또 실제 어디 많이 쓰냐면 여러분 철도 레일 또는 송유관 또는 건축물을 만들 때도 이런 열팽차를 많이 고려해 줘야 돼요. 날씨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드는 걸 대비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 기차 타고 날 때 막 덜컹덜컹 거리는 거 느꼈죠? 자, 왜냐면 그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요 틈이 겨울, 여름에는 좀, 자, 요 틈새가 여름에는 이렇게 팽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팽창을 해갖고 얘네가 좀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게. 그래갖고 여유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간이 없다. 그러면 선로가 휘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요 안에 철근들이 들어있죠. 철근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철근들이 들어있는데 자, 서로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야 돼요. 만약에 두 물질의 정도가 다르면은 서로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는 많이 팽창하는데 어디는 적게 팽창하면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리 자, 다리 같은 거 지나갈 때도 덜컹거리는 거 많이 봤을 텐데 자, 여기 확대해 보면 요 사이에 여기 사이사이에 무슨 곳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든 이유는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얘네들이 서로 다가오면서 붙고 다시 겨울에는 좀 떨어지게 돼서 다리가 균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 주죠. 자, 그리고 가스관도 보세요. 여러분 일자로 길게 만들면은 여름에 이 가스관이 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얘를 예방하려고 어떻게 해줬냐면은 예방하려고 자, 그래서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휘어줘요. 휘어줘갖고 이렇게 만들면 열을 받아도 뭐 이쪽으로 휘어지던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